윤자장 썰지는 위트와 해악이 담긴 만구대로 썰뿐이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관련대들에 얽히고 설킨 우문,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택이 안은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전입니다. 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광TV 전철수입니다. 경욱자장 썰전 5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나무의 김영민 이사님 잘하셨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주연구원의 최혁진 부원장님 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저희 썰전 특집으로 방송을 해야 될 것이 아하, 다음 네네. 주가 알다시피 예. 설 연휴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는 한 주를 쉬어가야 될 것 같아서 뭐 일종의 그 잡지로 말하자면 합본어 같은. 그렇죠. 합본어 같은. 그래서 네. 오늘은 좀 길게 네. 할 듯 싶기는 한데요. 네. 자, 그 대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대운? 대운. 예, 대운. 좋은 운, 큰 운. 그렇죠. 큰 운입니다. 네. 좋은 네, 네. 운이라기보다 큰 운이죠. 네. 그래서 대운은 사주팔자에서 예. 누구나 10년 단위로 오는 운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 10년 단위. 네, 네. 그건 예. 몰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삶의 큰 흐름을 분석해서 예측하는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요 대운의 특징인데 네. 보통 류운의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류운. 그러니까 대운 주기가 대운수를 계산해서 매긴다고 하는데 10년 단위로 대운, 1년 단위로는 세운, 월 단위로는 월운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부터 그 좋은 운만은 아니군요. 그렇죠. 예. 자, 윤석열 씨가 양력으로 3월 8일, 음력으로 2월 9일이 대운이랍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무조건 양력으로 3월 8일까지 끌어라. 최대한 예. 헌재 탄핵 심판을 끌어라. 이런 여러 가지 주문들이 있어서 질질질 끌 거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대운이 온다는 거죠. 예, 예, 예. 자, 그런데 과연 이 윤석열 씨의 대운이 네. 과연 좋은 운일까? 나쁜 운일까? 나쁜 운일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 지난번에 저희 열린광TV 썰전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김건희 씨가 직접 네. 부탁을 해서 김건희와 윤석열의 사주를 봐줬다라고 말씀하시는 예.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주를 정확하게 예. 그 알려주신 네. 그 스님 한 분이 예, 계십니다. 예. 네, 그분이 저희 또 제보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9월 며칠 지나면 윤석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 운세가 예, 2월 입춘이 지나면은, 예? 예. 운세가 쪽박 차지하면 대박인데, 아, 이 평민 같으면은 그게 이제 개망신살이거든? 아, 네. 그런데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은 크게 된다고 해서 오히려 그때, 아, 왜? 근데 될 것 같으세요? 예? 될 것 같으세요? 아이고, 운세를 지금 현재 시국으로 봐서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주상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김건희는 문서, 조상이 도와주는 운세거든? 예, 2월 입춘 지나면은, 예. 그러게 뭐 운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두고 보자고 이제. 근데 이제 그걸 너무 두 사람이 믿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갖고. 예? 두 사람이 그 예. 운세만 너무 믿고 노력을 안 하니까. 뭘 아유 안 돼. 네. 예. 결국에는 이 스님도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이게 계십니다. 개망신살이 될 아니죠? 가능성이 네, 아닙니다. 높다. 아, 천공은 아니고. 예. 예. 꽤 유명하신 스님이시고요. 네. 예.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 입장에서도 네. 3월 8일까지는 기다려 봐야겠다 싶어서 그거를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네, 씨한테 네, 직접 네. 만나서. 예. 네. 그런데 구치소로 면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서신 예, 예. 교환도 그렇죠. 안 되게 네. 공수처에서 공수처가 그렇게 해놨어요. 예.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병원이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희가 어제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입원을 김건희 씨가 먼저 했고 윤석열 씨가 헌지에 들렸다가 안과 치료를 한다고 하면서 병원에 들려서 둘이 만났다라는 예. 제보를 수요일에 네, 수요일에 그 보도를 예, 하셨어요. 제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요. 네. 아마 이 자리에서 네. 3월 8일까지 버텨보자라고 네. 얘기를 귀띔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3월 8일까지 기다리려면은 김건희 씨 입장에서도 지성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워낙 그런 거 잘하시는 양반이시니까. 관저 내부에서 지성을 드린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관저로 들어가는 그런 무속과 연관성이 있는 차량들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디서 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예. 예전에 거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는 예. 예. 조상의 덕을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예.
조상의 묘가 있는 곳 양평. 양평 예. 찾아가봤습니다. 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야. 아니. 연등이 하나 걸려 있는데 예. 거기에 윤석열 탄핵 반대. 네. 그 시체가 예. 저희가 어디서 많이 본 그 시체예요. 최은순 씨의 그 시체로 추정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조상의 덕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조상의 묘가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사찰에서 네. 아마 지성을 드린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 그래요. 그렇지. 사위가 저 계속 대통령을 해야 저기도 뭐 해먹는 게 많이 있을 테니까. 네네. 예. 자, 지난 설 전에 저희가 국가원로회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국가원로회의라는 곳을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지 말라.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국가원로회의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제기했던 내용들이 지금 극우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로 중국 해커설. 그러니까 이게 국가원로회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갑자기 극우들이 받아서 예. 지금 확장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원로회의에서 뭔가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정광훈 씨가 가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를 해서 연설도 했었다는 얘기들을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원로회의에 수첩이 있고 그 수첩에 회원들의 이제 명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충식이다. 충식이요. 네. 라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 김충식 씨가 최근에 지인들에게 네. 열심히 뿌리고 있는 SNS를 통해서 네. 문구가 있답니다. 네. 바로 국가원로회의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예. 여기 보시면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님께 해가지고 뭐 모진 추위 속에 결국은 구금까지 되시니 우리 대한민국 국가원로회의 회원 모두는 슬프고도 아픈 마음을 필술로 다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진짜 무슨 김정은 수령 동지께 쓰는 뭐 그런 글이 너무나 길어서 일단은 꼭대기만 저렇게 발췌를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월요일 저희 네. 열린과TV에서 했던 월요 보도 주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야겠다 싶었던 것이 네. 예. 이상하게 저희 월요 보도가 좀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14만 명이 많이 본 건데 네. 예,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닥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공채장 설전이 열린과TV 최애 프로그램이고 방송만 했다 하면 그래도 수십만 명이 보시니까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재밌게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지난 2024년 12월 3일 내란숙의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했는데 과연 왜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미디어들에서 추정을 하고 있지만은 네. 뚜렷한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분분한 설이 있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명태균 황금폰이 네. 오픈됐고 이것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동력이 될 것이다. 네. 이게 두려워서 윤석열이가 무리하게 추진했다. 네. 이런 설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또 김건희 특검을 자꾸 예. 민주당이 추진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여전히 제일 많이 믿는 거는 결국은 하여간
한 1, 2년 전부터 김건희 감옥 갈 것 같으니까 감옥 안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그러니까요. 네. 뭐 고민하다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런 그렇죠. 그 의견들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조명하고 있는 거는 윤석열 씨가 극우 유튜버들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 국민이 뽑은 의회를 무시하고 그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을 해서 모두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시에 척결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열린검TV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조명을 한번 해봤던 겁니다. 자, 이게 지난번에 서부지법이죠. 네. 서부지법에서 난입을 해서 하하. 폭동 예. 사건을 일으켰던 복도들이죠. 복도들. 네. 예, 복도들인데 과연 저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일까? 아니면 뭐 극단적 보수주의자들, 즉 극우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는 뭐 정통이 아닌 네. 사이비 종교 쪽이 아닐까. 그렇죠. 지금 뭐 정광훈 목사의 전도사 역할을 했던 사람도 저 중에 한 명으로 체포가 됐다는 얘기도 있어서 네. 예. 과연 저들이 어떠한 이념적 사상으로 저러한 행동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세간에 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네. 보이지 않는 손이 500억을 풀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 얘기는 저희가 제보도 받았고 어허. 굉장히 심증이 있습니다. 네. 좀 더 저희가 설 연휴 동안에 취재를 해서 만약에 정확한 증거가 나오면 보도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신천지에서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또 그러니까 또 신천지에서 또 자기들은 관여가 없다라고 또 성명도 발표했더라고요. 예. 또 정광훈 등 극우 개신교 집단을 또 이용하는 세력도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네. 사실 자금 흐름을 보는 게 그럼요. 그게 제일 정말 정확하죠. 중요합니다. 저렇게 그렇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건 분명히 돈이 그렇죠. 돈의 흐름이 있을 네. 겁니다. 보수는 보수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야. 네. 자, 이분들한테 일당, 수당 뭐 이런 네. 식으로 돈을 지급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고 네. 실제로 현장에서 돈을 받았다 혹은 돈을 나눠주는 장면을 목격했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한테도 네. 제보가 많이 오고 있어서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나중에 그것도 보도로 한번 할 생각인데 네. 무슨 007 가방 같기도 하고 무슨 저기 일수 가방 예. 같기도 한 곳에다가 5만 원권을 빽빽하게 넣어놨다가 아. 이렇게 현장에서. 현장에서 예. 막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보수 쪽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네. 보수 쪽 인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모차 끌고 나가면 제일 많이 준다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 네. 예. 자, 그런데 다른 건 다 이해하겠어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왜 이런 집회에 일장기를 들고 나오냐는 겁니다. 성조기까지야 워낙 뭐 구들이 네, 옛날부터 미국을 좋아했으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애국보수로 불러달라고 해요. 예, 극우라고 부르지 말고. 네. 그럼 애국이라는 게 또 뭘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애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랑할래 나라국.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네. 예.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거하고 일장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국이 일본국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바로 일본도 국우가 있습니다. 이웃나라이긴 하지만 예. 일본에도 국우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 일본의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예.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를 민중봉기를 통해서 쟁취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없죠. 네. 예. 일본은 말 그대로 군주제입니다. 오랫동안 군사력을 최우선으로 두는 막부들의 군주주의로 인해서 통치되어 왔었고요. 예. 왕조 체제를 유지했었고 국왕이 상징적인 일본의 국가 원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잖아요. 네. 소위 메가더 군정을 통해서 훗날 냉전 시대를 맞아서 미국의 적이 될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은 일본 국왕의 전쟁 책임을 부정하고 언어 소통이 되지 않는 일본과 일본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기존 관료 조직을 이용해서 간접 통치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왕제 민주주의란 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인데 어떻게 일왕제 민주주의지? 자기당착적인 모순적인 제도 아닐까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본은 독일처럼 전범을 처리하지 못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전범들이 일본의 A급 전범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 둘 사회로 복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불을 축적했습니까? 네. 그 불을 토해낼 시간도 없이 그냥 해결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미국이 이런 일본의 항복한 군국주의자들을 이용했어요. 마치 네네. 이 한국에서 이승만 정부에서 친일파들을 중용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이미 미군정 때 네. 이 친일파들을 다
이렇게 복권을 시켰죠. 그렇죠. 예.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 그 보수 정치인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전범인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네. 할아버지, 아버지가 축적한 돈을 가지고 이제 후대 정치적으로 진출해서 일본의 정치적 그 리더십을 형성하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범들이 나와서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들이 된 겁니다. 예, 그들은 일본 경제 부흥 시기를 거치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고요. 그 많은 돈은 미국 정치인들의 정치 후원금으로 아이고, 사용이 되어 그렇구나. 왔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 사사카와 류이치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들의 돈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일본의 전범들이 꿈꾸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 이들은 도대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을까? 바로 일본 구구의 목적은 네. 군국주의의 부활. 부활. 바로 대동아 공영을 다시 실현시키자라는 거죠. 일본 중심으로. 예. 그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완성, 바로 대동아 공영의 꿈인데요. 일본의 우익이나 극우주의자들 그리고 전범자들의 이러한 그 여러 형태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교수들, 지식인들, 군장성 출신들한테 이 돈들이 건네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도 일제강점기 이후에 친일 세력을 척결하지 못한 나라였기 때문에 친일로 떼돈을 번 자들과 함께 거대한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예. 세력들을 형성해 왔던 겁니다.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돈은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을 지원을 해줬고 일본 국비 장학생으로 일본 유학을 할 수 있도록 도왔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현재까지요? 지금 현재도 일본 문무성의 국비 장학금으로 일본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윤석열의 아버지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죠. 이분이 일제 강점기가 끝나자마자 국민적 감정이 별로 좋지도 네. 않았던 그 시기에 제1호 첫 번째 일본 문무성 장학생으로 일본에 있는 히토시바 대학에 유학을 가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게 됩니다. 네. 일본 돈으로 공부한 사람의 아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윤석열 집안은 일본에 빛이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있죠. 자, 돈 가는데 마음이 가네요. 그래서일까 윤석열은 대통령에 오르자 역대 정부에서 국민적 반일 감정으로 인해서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일사천리로 다 해치워 버렸습니다. 2022년에 취임하자마자 하루 뒤에 이란 의원 연맹 등 일본 측 방문단을 접견을 했고 아유, 뭐예요? 일한이 뭐예요? 네. 일한이? 그리고 나서 이때 서울도쿄 항공노선 운항 체계를 표명을 했습니다. 한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아예 헤드라인에 이란이라고 어느 적어놓고 매체입니까 했었고 이게? 조선일보 계열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윤석열이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복구하는 일도 2023년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거 완전한 침입합니다. 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일본과 통화 수화풀을 재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무려 8년간 중단되었었던 일이었는데 이것도 하고 무엇보다 매년 정기적으로 2차례 실시하던 동호 방어 훈련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네. 그나마 국회에서 독도 규모를 좀 복원을 시켜라라는 권고가 나오자 형식적으로 실행을 했는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독도 방어 훈련에 해군이 설정한 가상국에 일본이 빠졌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예. 일본을 빠뜨리고 나서 무슨 독도 훈련을 합니까? 예, 가상 적국에서 뺀 네, 거죠. 그렇죠. 예. 어떤 가상국이 있는지도 설정도 없이 그냥 훈련을 하라고 한 거예요. 독도를 침탈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일본인데. 그렇죠. 거기를 네. 빼고 훈련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이 정도면은 그 일본을 뺀 훈련을 하자 했을 때는 네. 가장 높은 데서 뭔가 지령이 내려왔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그렇죠. 대단히 민감한 문제인데 예. 이거를 뭐 그냥 일선의 군인들이 알아서 뺐겠습니까? 맞아요. 제가 자료 네. 보면서 약간 우리 극우가 진짜 배앓이도 없는 목사님 보면 아까 우리 극우 뭐 보수분들은 일장기 들고 나와서 막 집회를 하는데 네. 일본 극우는 우길기하고 일장기만 들고 네. 있네요. 그렇죠. 우린 왜 그걸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 씨 대선 후보 시절에도 그 주변에서 그 유세 지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예. 아베 만세, 일본 만세, 일본 천황 만세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예. 바로 윤석열 씨가 대선 선거 기간 동안 한일 관계 정상화를 내걸었었고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방문국으로 일본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서 관계 개선을 시작을 했었고 202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아예 대놓고 일본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야 할 이웃이다 라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떠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갖고 2023년 3.1절 경축사에서는 글로벌 어전대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가 우리 일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도대체 한국 대통령인지 일본 대통령인지 모를 발언을 3.1절 기념사에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잘못에 무게를 둔 이 발언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이었고 국권 상실의 원인이 침략자인 일본이 아닌 조선에 있었다라는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굉장히 문제 있는 그런 발언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2023년 8.15 경축사에서는 일본은 우리의 파트너, 공산주의 및 전체주의 세력이 민주 진보 운동가 세력으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패륜적 공작을 해왔다 등의 발언을 했고 한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한다고 반국가 세력이란 말을 이때 최초로 합니다. 네. 본인이 반국가 세력의 수괴인데.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결정적으로 2024년 3.1절 때. 참 네. 이건 진짜 누가 봐도라도요. 예. 국민들 엿먹이는 짓입니다. 그렇죠. 자위대. 백드럼에다가 자위대. 예. 자위대를 연상시키는. 저 일부러 한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한 예. 것 같아요. 네. 예. 저거는 예전에 이 사람이 대선 후보 시절 때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냐라는 질문에 뭐 언제든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했어요, 대선 때. 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예. 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죠. 유사시 한반도에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죠?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자, 그리고 윤석열이 정점을 찍은 게 뭐였냐면은 유네스코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 동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바로 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유네스코가 했었는데 한국 정부가 그동안 반대를 해갖고 등재가 안 되어 왔었거든요. 이거를 그냥 찬성을 해버린 겁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외교 행위를 한 것인데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작년 8월 15일 날 79주년 광복절 경축시에서 드디어 자유통일, 흡수통일론을 발언합니다. 아이고. 흡수통일을 하겠다고 하면 김정은이가 예 하겠습니까? 흡수해 주세요. 이러니 만무하죠. 그 전쟁하자고. 전쟁하자는 얘기였죠. 오히려 네. 실제로 우리를 탈 것만큼이라도 건들면 가만 안 그렇죠. 두겠다고 했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전쟁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결국 그 당시 광복절이 쪼개진 광복절 행사였잖아요. 네. 네. 일본을 지향하는 유라이트 출신인 김영석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윤석열 씨가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씨는 계속해서 일본과 함께 미국을 같이 끌어들여서 중국 대만 전쟁 또는 남북 전쟁 발발 시에 중국을 미국과 함께 공략해서 일본의 오랜 수건인 대동아 공영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한미일 방위 조약에 협정을 사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러한 모든 이들의 꿈과 계략이 네. 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물거품이 다 될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아, 참. 이 사람이 실용 외교를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네. 야 나 전쟁 안 해. 네. 이스라엘 너 빨리 하마스하고 휴전해. 나 취임하기 전에 해. 딱 이러고 얘기하고요. 또 러시아한테도 하지 마 전쟁 하지 마. 또 러시아가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휴전 협정하겠다고 아예 정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중국도 대만하고 전쟁하는 거 포기하고 저기 대만으로요. 예. 우리 다 휴가 가자고 관광객 보내고 있답니다. 그러니 지금 윤석열이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네. 아니 전쟁을 빨리 해갖고 우리 예. 와이프 통일 대통령 시켜줘야 되는데. 예. 사실 저 빅몇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지금 사실 한미 동맹, 군사 동맹에 있어서 가장 우선된 원칙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건데 그렇죠. 예. 그냥 인정해 버렸네. 바로 인정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말이죠. 며칠 전 조선일보 보니까 MB 정권 때 국방부 장관을 했던 사람 입으로 우리도 핵무장하자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핵무장할 때 그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 안 있죠. 가만 안 있죠. 네. 그러니까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네. 지금. 자신의 그 부인의 원대한 꿈, 자기가 직접 남북 문제에 나설 생각이다라고 말을 했던 이 사람의 꿈을 실현시켜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휴전선에다 확성기 재설치했죠. 그렇지. 무인기 평양상공으로 띄워보냈죠. NLL에서 대대적인 포사격 훈련도 했죠. 계속 북한 보고 넘어와. 안 넘어오면 우리가 넘어가. 안 넘어오면 우리가 조작해. 그래서 왜? 무인기 보내고. 예. 근데 무인기 보낸 거는 그 자체로 정전협정 위반이거든요. 위반이죠. 네. 야, 이거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이런 인간이 복귀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네. 당장 미국이 네. 반대할 거예요. 네. 예. 뭐 헌법재판관들도 뭐 전쟁 나서 죽기는 싫을 테니까 그렇죠. 엉뚱한 생각은 네.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이 탄핵 관련해선. 예? 넘어오라고 했는데 오히려 김정은이가 안 돼.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마. 북한은 넘어오지 마 하면서 방벽을 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뿌딱지 난 거예요. 윤석열이 화가 난 겁니다. 안 되겠다. 일단 개헌부터 하고 네. 그다음에 국지전이나 전쟁을 유발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계엄을 획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엄명을 충성 8천으로 한 겁니다.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에는 일왕을 1000대에 8000대의 작은 예. 돌이 큰 바위가 되어 이끼가 끌 때까지 일본 왕을 섬기자라는 의미의 가사가 나오는데 윤석열이가 대통령에 당선된 날로부터 1000일 네. 만에 그렇지. 충성 8천이라는 계엄 그 훈련명으로 드디어 계엄을 실행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일본의 대동아 공영의 꿈은 언제부터였을까? 한번 역사 공부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패망했을 때는 넙죽 엎드렸죠. 미국한테. 우리가 네. 두 번 다시 저기 까불지 않겠다. 뭐 네. 그러다시피 했는데 네. 차츰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일본의 대동아 공영의 꿈은 바로 선조 25년인 임진왜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올라가서.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1597년에 2차 침략인 정유재난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이때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시죠? 네. 예. 네, 일본의 다이묘들이 가지고 있던 막강한 군사력을 이제 외부로 반출시키기 위해서 국내 안정을 시키고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명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조선을 먼저 침략을 한 건데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이렇게 조선에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명나라 칠 거야. 너네가 우리를 도와줘. 길잡이가 되어줘. 라고 조선에 정명가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조선이 쌩 깠어요. 무슨 까불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조선 먼저 쳐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예. 네. 자 그래서 한 20만 명을 보낸 겁니다. 파병을 해서 침공을 했어요. 그리고 또 1894년도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청일전쟁. 네. 네. 청일전쟁이 있었는데 이 청일전쟁이 대부분 우리나라 조선에서 전쟁이 치러졌어요.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인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더 많이 죽었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조선에서는 수차례 내각이 바뀌는 일이 있었고 뒤이었을 을미사변, 악원판천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청일전쟁 전후로 일본에서는 본격적인 민주주의가 힘을 얻어서 군국주의, 제국주의적 여론이 확산이 되었고요. 청나라부터 막대한 배상금과 요동반도 등을 할양받았습니다. 이후에 근대화를 더욱 추진하여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반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제정 러시아가 그래서 이제 멸망하고 그렇죠. 네. 네. 소련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네. 1937년 7월 7일 날 일본은 중국 대륙을 또 침략함으로써 중일 전쟁을 또 일으킵니다. 그렇지. 이 전쟁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이 되었고 20세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쟁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결국 중일 전쟁은 일본이 연합국에게 대해서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 인해서 끝났지 않습니까? 네. 네. 어디에다가 졌다고 생각할까요? 어디 때문에? 미국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네. 앞으로 대동아 공영을 이룩하려면 어디를 자기네 편으로 만들면 될까요? 미국이죠. 그렇죠. 예. 네. 미국이 뒷배만 대주면 바로 그겁니다. 대동아 공영이라는 것이 일본 제국과 일본군에 의해서 점령이 된 아시아인들을 다 통합을 한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통합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본의 입장에서 이 꿈을 실현하려고 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 장수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었어요. 덕천 가강. 네. 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예. 자기가 선봉에 서가지고 조선 침략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에야스가 견제를 하고자 너는 국내에 남아 있어라고 한 거고 결국 이에야스가 실패를 하니까 정권을 다시 잡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패권을 잡았는데 이 사람도 역시 조선 침략을 해서 대동아 공영의 꿈을 이루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여의치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죽었지요. 네. 근데 이 사람을 기리는 바로 이러한 이에야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를 신으로 모시는 신사가 일본에 만들어졌는데 네. 일본 도치키현에 위치한 니코시에 니코 동조궁이 바로 그곳입니다. 요 니코시는 1617년 동조궁이 완성된 후에 이웃 오코로가와 촌을 합병해서 니코시로 신격이 되었는데 시 이름 자체가 니코인 겁니다. 니코가 일광이란 뜻이라고 그렇죠. 했죠. 일광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하나 다 엮이는구나. 네, 니코가 그 한문로 풀이해서 한글로 일광. 읽으면 일광입니다. 아, 일광이 네. 죠 우리 저 황하영 집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윤석열 김건희 지방과 가족보다 두터운 40년 2년으로 알려진 동해의 황하영 동부전기산업 대표의 건물명이 바로 일관이었고요. 네. 그리고 김건희와 무속적 사제의 인연을 맺은 인물로 알려진 건진법사로 통하는 오! 전성배. 네. 일광조계종. 스승인 해오란자가 만든 종파가 일광조계종이고 조계종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사람이 만든 또 절이 일광사입니다. 아, 네. 우길기도 일광이라고 그러셨나요? 맞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니코 동조궁에서 음양사로 활동하는 무리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집단화하였고 네. 그들이 바로 이 구국이로 알려진 일광, 구국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uk광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여기 이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A급 전범 사사카 류이치가 일본 재단을 설립을 해서 한국 내 극우주의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갖고 친일 세력을 확장을 했는데 이게 보통 유라이트 등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많이 사용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받았던 지원 단체들 중에서 그 옛날 하나회 출신들 군장성들 예, 모임 예. 혹은 성우회 성우회.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짜잔 노용래입니다. 노용래. 네. 노상원. 네. 네. 근데 이 노용래라는 사람이 다른 하나회 장군들과 함께 김충식에게 이렇게 후원금을 또 몰아준 거예요. 바로 김충식. 이라는 사람을 또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충식이형. 예. 오늘 저희 썸네일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무조건 이 사람을 밀정으로 취급합니다. 밀정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일본 태생인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일본 통일교회 한국 지부장이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이 사람이 왜 일본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을까 네.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가등청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임진왜란 때 왔던 예. 히데요시의 신복이었죠. 네, 가토 가토. 기요마사. 맞습니다. 히데요시가 야 내가 칼 줄게. 이 칼 갖고 너 조선 가서 사람 다 죽여버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하나 하사를 한 겁니다. 지휘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히데요시의 칼을 딱 준 거예요. 가등천정이 그 칼을 들고 조선을 침략을 해서 예. 조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 도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칼로 얼마나 많은 우리 조선의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겠습니까? 예. 자, 그 지휘검을 하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칼은 일본의 혼이기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 가토 가요마사의 이 가등청정의 칼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아, 그래요? 예. 그러한 오, 취재를 열린검 TV가 하게 됐었고 이 칼에 대해서 행방을 저희가 찾았었는데 이미 벌써 오래전에 2019년 정도에 JTBC에서 보도가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방송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일 간의 역사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합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최측근 왜군 장수에게 하사한 것으로 보이는 칼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정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최측근 장수 가토 기요마사의 이름이 도들새김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작은 나라들을 통합해 통치하자는 맹세 성격의 문장도 양각돼 있습니다. 손을 보호하는 칼의 앞부분에도 만세에 걸쳐 통치하자는 맹약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통 칼은 아닐 것 같고 아마 이 정도면 일본에서도 국보되지 않을까 싶은데 학계 일각에서도 일본의 국보급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가토는 도요토미의 특명을 받고 조선 침략을 앞두고 이 칼을 하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함경북도 길주에서 의병장 정문부에게 패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우리 측에 노획됐습니다. 왜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북관대첩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칼은 길주 출신 의병 가문이 중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민간단체인 정문부 동상건립위원회를 통해 최근 국내에 들어왔으며 국가에 기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보도가 나가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일본의 혼인 이 히데요시의 장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때부터 일본이 은밀하게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네. 하지만 국내에서 이 칼을 보관 중인
어떤 조직이 있는데 순수히 일본한테 넘겨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아무런 뭐 대가도 없이 그냥 줄 수가 없는 거고 금전적인 가치로는 그 당시에 약 1,000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2019 우리 년도 입장에서는 당시. 뭐 도요토미 네. 히데요시는 전범이잖아요. 그렇죠. 예.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칼이 필요한 겁니다. 네. 단순히 어떤 뭐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예. 이게 일본의 정신이고 일본의 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대동아 공영의 상징으로서 다시 일본이 부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10년을 기울여서 이 칼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 열린공감TV가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한 무속, 주술적 의혹을 제기를 해왔었는데 이들 부분은 일본의 주술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분의 안위를 답보받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첩보를 받고 취재를 하던 도중에 주구라는 거 주술적 도구라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매화다 라는 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매화 특히 홍매화로 알려져 있는 이 주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매화를 상징으로 하는 일본의 또 하나의 사이비 종교가 하나 있어요. 사이비 종교? 네, 뭐 하여튼 종교가 신흥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매화를 상징으로 하는 신흥 종교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천리교입니다. 아, 네, 천리교. 일본에서 만들어졌던 이 천리교인데 이 천리교의 이게 매화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천리교의 본산이 어디 있냐면요. 덴니시, 일본의 덴니시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일본의 덴니시에 천리교 본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천리교 본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천리교를 무속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무당, 천리교 사제를 외무당이라고 말을 해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난 2022년 10월 29일 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이 천리교 사제 옷을 입은 수상한 남자가 네. 그 사고가 난 이태원 해밀턴 서쪽 골목에 나타나갖고 저렇게 죄를 지내는 모습을 포착을 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저희 취재팀이 한국 천리교에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기 천리교 한국교단이죠? 예, 맞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 열린공감TV라는 인터넷 언론 매체인데요. 예. 뭐 좀 하나 물어보고 가는데 그 예. 2022년 그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때 예. 거기에 천리교 사제로 추정되는 사람이 와서 죄를 지내신 거를 저희가 목격을 했어요. 거기에 뭐 그때 아마 뉴스 나오고 그랬을 네, 건데. 네. 그 천리교 한국교단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죠? 아닙니다. 한국인은 맞는데 네. 저희 교단에서는 제적되신 분이거든요. 제적되신 예. 분이시다. 예. 그럼 그분이 그냥 본인 개인적인 그 그렇죠. 예. 네. 저게 믿을 만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천리교 재단에서 얘기한 거니까 한국 천리교 네. 재단에서 말한 거니까. 일단 과거에는 네. 거기에 적이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예. 그래서 거기 적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제적됐기 때문에 우리 천리교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제적된 거는 사실일 텐데 네. 무관하다라는 말이 이게 일단 한국 천리교하고는 무관한 걸로 보여요. 그런가요? 자, 그런데 네. 저희 열린공감TV로 제보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김충식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거액을 주물러 와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죄와 업보를 대신 다 짊어지고 가라앉지. 김충식이 일본 천리교단하고 연이 있거든. 그 사람도 일본 천리교단하고 연결되어 있을 거야. 이 제보에 의하면 예. 김충식이가 그 사람에게 거액을 돈을 주고 거기서 죄를 지내라. 즉 김건희와 윤석열의 업보와 죄를 대신 희생당한 젊은이들이 짊어지고 하늘로 가라. 라는 죄를 지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충식이가 일본의 천리교, 네. 일본의 덴니 재단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증거를 찾았습니다. 자, 예. 일본에는 정말 덴니시의 덴니 대학교가 있습니다. 네. 거기가 바로 천리교 재단이 지은 학교입니다. 델리가 그 저기 천리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천리. 그 덴니 대학교에 일본의 국보가 있어요. 일본의 국보. 그런데 그 일본의 국보가 조선의 유물입니다. 아, 그래요? 바로 조선전기의 화가 안견의 산수화로 알려져 있던 몽유도 원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일본의 국보가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몽유도 원도가 일본의 중요한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보관 중에 있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으로 참전한 시마즈 요시히로가 약탈을 해간 거고요. 예. 이게 일본 정부가
소지하고 있다가 거만까지 찍어갖고 소지하고 있다가 다른 또 소장가의 손을 거쳐가지고 1955년도에 덴리 대학이 300억에 구입을 해갖고 자신들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55년도에 300억이면은 뭐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네. 금액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몽유도원도와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혼인 히데요시의 칼을 맞바꾸자라는 역할을 김충식이가 김충식이가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가적 보물과 보물, 국가적 국보와 국보를 바꾸는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민간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자 한 겁니다. 자, 이런데 표면상으로는 몽유도원도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더 가치가 높은 이 히데요시의 칼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몽유도원도를 먼저 한국으로 줄 테니까 빨리 이거 줄 테니까 달라 칼을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춘식이가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라는 단체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약칭 ECI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이 ECI라는 곳을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2006년도에 발족한 외교부에서 허가한 사단법인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비영리 NGO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홈페이지에 보시면 명예총재에 나시모토 노미야라는 일본 황족회 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신기합니다. 일본 황족회 회장이 저기 왜 들어가요? 네, 나시모토 가문이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로 알려졌던 이왕가의 영친왕에게 시집간 마사코 여왕 집안으로 일본 상황의 대숙부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의 꿈이 대한제국의 재건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일본과 조선은 한 황족, 왕손의 자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김춘식이가 본격적으로 몽유도원도를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작업을 은밀하게 추진을 하는데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언론 기사에는 김춘식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ECI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2023년도에 김춘식이가 그 ECI의 이사로 은밀히 들어갑니다. 보시면 등기부등본에 이사 김충식 딱 들어가 있죠. 자, 김충식은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김건희에게 이 막교환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일본으로 떠나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 대통령실에 신몽유도원도를 걸게 합니다. 짜잔. 여기 보시면 저 뒤에 있지 않습니까? 신몽유도원도를 딱 걸게 하고 이 몽유도원도를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용산에 보냅니다. 실제로 이 당시 국회 부의장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비서실장인 정진석 당시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 사람한테 한미의원 연맹 회장이었거든요. 같이 도와라 김춘식을 그렇게 해서 갖고 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실제로 많은 기사가 쏟아졌고 2024년도쯤에 우리나라로 몽유도원도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계약을 했다고 덴리 대학교하고 ECI가 계약을 했다, 최종 계약을 했다라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종적이 없어졌어요. 갖고 들어왔는지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계약을 한 건 팩트였나요? 신문에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계약 기념 회까지 열었어요. 근데 그럼 갖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로 조용한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갖고 들어왔다라면. 그래서 저희가 일단 빨리 칼을 찾아야겠다. 왜냐면 갖고 들어왔다면 칼하고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뭔가 좀 작전을 꾸몄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칼을 빨리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갖고 주변을 수소문해서 칼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냈습니다. 언더커버 취재를 했어요. 우리가 그 칼을 일본과 맞교환하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팀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일본에서 약탈을 해간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약탈해간 유물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올 수 있으니 칼을 우리한테 한번 보여다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한번 보러 오세요 해서 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JTBC에서 보도했던 그 칼이 맞아요. 예. 저 칼집하고 손잡이는 따로 또 은행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각인된 곳에 새겨져 있는 내용도 일치했고요. 네. 김충식도 우리와 같은 곳에 가서 저 칼을 봤습니다. 어. 짜잔. 오, 사진 아이고, 보세요. 충식형. 예, 그 칼을 봤습니다. 어이구야. 여기 보시면 칼을 딱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저걸 확인하고 이제 작전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네요.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예. 이 ECI 도대체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에 몽유도원들을 한국으로 갖고 온 계약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계약 기념 ECI 갤러리전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ECI 갤러리를 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 통째로 임대 받아가지고 거기다 갤러리를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예. 거기를 찾아가 봤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상가를 수험을 해봤는데 저기서 여름에 한번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그런 게 닫혀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저희가 가을에 갔는데 예. 굳게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어허. 한 번 행사를 하려고 네, 네. 저렇게 갤러리까지 만들고 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문을 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폐쇄된 걸로 보여가지고 이번에는 그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지가 있어요. 송파구 가락 본동에 있는 정도 빌딩이라는 곳인데 거기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예. 누구나 홈페이지, ECI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이 주소가 적혀질 수 있습니다. 가보시니까 뭐 간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을 네. 두드려봤는데 예. 다음날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초인종을 눌러봤는데 네.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보시겠습니다. 오. 선생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 사무실 아닙니까? 여기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 사무실 아니에요? 예, 아들이 내 지금 나가고 있는데. 나 주소가 일이 돼 있길래 뭐 예, 맞아요. 상의 좀 하려고 그 ECI 갤러리 대관 때문에 저희가 안을 들여다봤더니만 일반 가정집이었어요. 그래요? 네. 예, 당연히 사무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네. 또 ECI 홈페이지를 막 뒤져봤더니만 제일 하단에 적혀 있는 주소는 또 다른 곳이에요. 여의도 한석빌딩으로 되어 예. 있습니다. 여의도 한석빌딩 1205호로 되어 있어서 네. 거기도 가봤습니다. 거기도 가보셨어요. 예.
네. 가봤는데 아무도 없고요. 예. 그림 하나 걷어냈더니만 수상한 뭐 그림 같은 게 하나 붙어 있는데 저건 부적은 아니고 네. 저게 실은 다른 또 신흥 종교의 기도문 같은 거랍니다. 네. 네. 아, 다른 신흥 종교예요? 네, 네. 그래서 저것도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분홍색 맞죠? 네, 분홍색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일치로 내려가갖고 경비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네.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1205에 예전에 그 세계 경제 문화 교류 협의회라고 그거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아, 언제쯤 이사 갔습니까? 대략 이상하게 제가 여기 3년 전에 왔는데 그때도 지금 입주자가 쓰고 있었어요. 그 전에 없어졌지. 3년 전에 없어졌네요. 입주하기는 했었네요. 네? 입주하기는 했었네요. 세계 경제 문화 교류 협의회가. 아니, 우편물이 오더라고. 아, 우편물이요? 네. 그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네. 없어진 곳이죠. 참고로 저 한서 빌딩 네. 저 예전에 그 변희재 그래요. 분이 네. 예, 있었던 곳이고 네. 거기 그 지한가 그 고깃집이 있었는데 한 몇백만 원 고깃값이 그래요? 밀려가지고 한때 논란이 예, 됐었죠. 예. 그 한서 빌딩입니다. 네. 정말 그 저는 이상한 게 유령 재단 같은데 네. 갤러리 같은 걸 만들 정도의 재력은 있는 모양이고 네. 예? 그리고 델리 대학교 같은 데가 저런 데하고 또 계약을 계약을 네. 맺고 그러니까 목요도 온도가 지금 시세가 뭐 1,000억대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네. 드리지만 아까 그 문에 붙어 있는 것은 네. 신흥 종교인 그 증산교라고 하십니까? 증산교. 네. 증산 돈은 들어봤어도 증산교에서 사용하는 주문입니다. 태을주라고요. 태을주. 네, 그 기도문이 거기에 붙여 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치 아프다 진짜. 뭐 얼마나 더 알아야 됩니까 이게. 네. 이 태을주도요. 네. 그게 사귀를 쫓는 부적 같은 거라고 하니까 부적이 또 맞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ECI에서 작년 여름에 예. 반환 계약을 했고 예. 그 기념 행사도 했다고 하면 추정하기로는 몽유도원들을 한국으로 갖고 왔다, 반환받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일본의 입장에서는 히데요시의 칼을 먼저 가져가기 위해서 먼저 몽유도원들을 한국에 줘버린 거죠. 네. 누구한테? 김추식에게. 김추식은 그걸 갖고 들어온 겁니다.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허락을 받고. 근데 갖고 왔으니 이거를 아까 자기가 직접 칼을 들어봤잖아요. 예. 그 칼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딜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이걸 몽유도원들을 줄 테니까 칼을 내놔.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칼이 있는 사람들한테 몽유도원들을 아직 안 갖고 온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지요. 내가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칼까지 뺏어서 예. 몽유돈도 내가 갖고 칼도 내가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다 저희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우리 충식이 형이. 네네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네. 오랫동안 김추식을 취재했던 곳에 가서 지금도 김추식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바로 그 세종 예. 호텔입니다. 네. 네. 세종 호텔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을 일단 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셨겠지만 네. 국가 어쩌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국가의 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취재팀이 수시로 김추식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네.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얼굴이 보였던 거예요. 네. 누구냐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김추식을 만나러 오는 것을 목격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김추식과 그 일행들이 요 1층에 있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제 거기 앉아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저희가 위장으로 언더커버 취재를 하면서 멀리서 줌으로 땡겨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네.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방대 대사님에서
이분이 황족회 회장이 우리 대통령께 친서를 써줬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 김건희에서 앞으로. 이거 내 봉투에 넣어가지고 내가 영상 갖다 드렸어요. 이거 딱 이렇게 해서 내가 갖다 드렸어요. 극비라고 해서 내가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 드린 거예요. 여기에 바로 목류도 있잖아요. 이 목류도 이걸 이익한 거예요. 내 딴 사람 못 가지고 나는 가져올 수 있어. 내 딴 사람 못 가지고 나는 가져올 수 있어. 김추 씨가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보여줬는데 진짜 황족회 인장이 박혀 있고 극비라고 도장에 찍혀 있는 그 문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한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친서를.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야, 그럼 탄핵 안 됐으면은 또 시대의 희극을 한번 쟤네들이 그렇죠. 할 뻔했네요. 근데 저희가 예. 이제 후속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실은 올해 2025년에 계엄이 성공하면은 일본의 천황, 일본 일왕이 한국으로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왕이 한국에 오면 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칼을 반납하는 그런 연출을 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일이 꼬였네. 계엄 실패로. 문제는 이게 이 몽유도원들과 한국으로 갖고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냐가 중요한데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예술계, 전시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재급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그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합니다. 그 사람이 이 몽유도를 사려고 접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김춘식이가 합니다. 누군지 들어보겠습니다. 특히나 홍라이 같은 거 알면 안 돼요. 홍라이가 뭐 2,500원에 사겠다고 그렇게 그 말 한마디 했다가 파장했었거든요. 이야, 어마어마한 분이 나왔네. 어마어마한 분이 나왔어. 김건희 씨를 키웠다고 알려져 있는 예. 전시계에서 네. 홍라희 씨가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했던 분이시죠. 2,500억에 사겠다고 했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이거 몽유도원도가 한국에 왔을 것 같다라고 대표님 말씀하셔서 저도 일본 쪽에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한테 그 천리대학교 가서 몽유도원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리대학교를 가서 물어보니 국보품 유물이라 함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올해가 을사늑약 120년이 되는 날입니다. 해인데요. 2025년 을사년에 사상 최초로 일본의 왕이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또 그냥 끈앞으로 놈들은 한일 관계 복원의 상징이다 뭐 이러면서 근데 재밌는 게 이 기사가 우리나라는 요 하나밖에 안 나왔고요. 일본에서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던 거고 빨리 와서 칼을 받아가야 되는데 2024년 그때는 이게 국내 여론이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계엄이 성공해버리면 언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 계엄 국면이 되면 칼 준다 그래도 누가 감히 뭐 군인들이 있는데 반대하겠어요. 어쩌면은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국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자 대동아 공영의 꿈이고 일본의 혼인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장검을 건네주는 장면이 아마 올해 뉴스에서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진짜 그래요. 아이고 참 다행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자 그리고 DMZ 내에 김춘식이가 조성 중인 무궁화 동산이 있고 거기 정부로부터 8,000평 그리고 수변공원 약 30만 평을 불어받아갖고 만약에 계엄이 성공하게 되면 국지전 혹은 전면전을 목표로 해서 일본 자유대를 입성시킬 것이고 일본 자유대가 DMZ 안으로 올 수 있게끔 공원 조성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일곱 때 보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만 이번에는 그곳에 마을 주민 대표가 자주 온다는 얘기를 듣고 가봤는데 그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희가 취재 기자가 아닌 척하면서 땅에 관심이 있어서 온 외지인 것처럼 언더커버 취재를 했는데 저희가 군부대 허가를 받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도 저희를 취재팀을 경계를 했었어요. 일단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철도층 땅이잖아요. 네, 철도층 땅이죠. 근데 저는 이거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네,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예, 예. 뭐 이런 얘기 하기가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 장모라고 그러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씨. 예, 김충식 씨. 스토리도 잘 알아요. 그렇죠. 저도 여기 좀 다녀오고 있고. 아, 김충식 원장님 잘 아세요? 한 번 봤어요. 그때 뭘 용산에서 하는데. 전시할 때. 아, DMZ 스토리요? 예. 뭘 하는데 그분이 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 있고 또 이제 저는 이쪽에 그 양반이 한지도 몰랐어요. 아. 나중에 알았어요. 아. 그, 정부에서 김충식 씨가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김충식 원장이. 정부에서 이게 철도청 땅이잖아요. 자기한테 8,000평을 줬다. 그거는 80평 준 게 아니라 사용권을 준 거였지. 사용권을 준 임시 거죠. 사용권을 임시 사용권을 준 거죠. 아니 그래도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임시 사용권을. 그리고 여기 수변공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수변공원에 30만 평을 줬대요. 사용 권한을. 수변공원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원장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충식 원장님. 아, 김충식 원장님요? 예. 여기 8,000평하고 수변공원의 뒤에 30만 평을 줬대요. 뭘 하려고 걸려가지고 원장님이. 근데 뭐 관련된 서류가 정확한 서류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 김충식 원장 사단법인 나라사랑 우마봉사에 네. 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많이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이제 저도 우리가 이제 여기 저도 주민이지만은 여기서 이제 그 회원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좀 여기 너무 방치돼서 좀 우리가 좀 관리 좀 하자 해가지고 사주시 그냥 이렇게 무궁화 사랑 거기 그 지혜를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저 마을 예. 주민 대표는 네. 여기가 자기들이 사는 터전이고 네. 어차피 노는 땅이잖아요. 여기를 개발을 해서 평화의 동산 같은 걸 만든다고 하니 좋은 뜻인 줄 알고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궁화 봉사회의 지회로서도 자기들이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같이 하고. 근데 네. 시간이 갈수록 예.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자꾸 사익,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열린 공감 TV 보도를 봤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런 게 그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는 게. 그렇죠. 예. 그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도 그런 걸 떠나서 순수한 마음에서 했는데 그때 한번 막 열린 공감 TV에서 뭐 나가가지고 뭐 하고 그런 바람에 상당히 좀 골치 아팠어요. 아,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냐. 예. 순수한 마음에서 좀 지저분한 거 좀 정리하고 우리가 해마다 한 2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거 벌초하고 이거 관리를 하는데 요 김충식 원장님은 여기 와서 뭐 한 게 있습니까? 맨 초기에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그 뉴스에 나오면 시끄러워진 저 김충식 원장님,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그렇게 알았죠. 맨 처음부터 제가 이걸 몰랐어요. 여기 8,000평 사용권을 김충식 원장한테 정부에서 이제 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궁화 그러니까. 예, 사랑인가 뭔가 나라사랑 무궁화 봉사에 사단법인 나라사랑 무궁화 그쪽으로 줬는데 네.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때 이제 초기에 이걸 갖다가 없었는데 그럴 때 이걸 행사를 갖다 만든 거죠. 네. 자, 일단 국유지입니다. 네. 8,000평이면 작은 땅이 아니죠. 예. 나라에서 무궁화 봉사회 주던 김충식에게 주던 그거 줄 수 있는 겁니까? 안 되죠. 함부로?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정부가 뭐 공모 사업을 해서 참여해서 선정된 그렇죠. 데한테 뭐 하는 건 몰라도 이거는 반드시 국회에서 질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때 열공에서 취재하실 때요. 여기저기 정부 기관에 물어봤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전혀 다 몰랐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정부에서 줬다니. 국정원에 알아보라 했고 예. 지금 이분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원장이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는 순수한 뜻으로 참여를 했다가 점점 이게 사익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약간 안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일본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추정했던 일본 네,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분께서는 순수한 뜻으로 우리는 참여를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게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네. 사익으로 하면 안 된다. 김춘식은 손을 떼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부 하나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지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 이후로는 김충식 원장이 잘 안 오십니다. 저는 여기서 김충식 원장님은 한 번도 못 뵀어요. 몰래 갔다 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선생님은 그러시면 김충식 원장님은 여기서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맞아. 코가 얽혀 있더라고.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얘가 발전하려면은요. 예. 김충식 원장이 손을 떼야 된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만약에 뭐 한다 그러면은 파주 저기 그 지부에서 못하게 다 막아버렸어요. 그렇죠. 막아야 됩니다. 김충식 원장은. 여기를 그지. 그래서 그거 사적 이용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순수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 여기는 가야 된다. 그래서 네. 그래도 저희 열린검티 보도가 어느 정도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 대표도 이곳을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평화동산으로 조성을 해야지. 그렇게 해야 관광객도 많이 오고 마을도 발전을 한 것이다. 그런데 김춘식이가 사심으로 이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남의 나라 군대가 주둔한다는 것은 이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요. 주권국가로서 그건 참 낯을 들 수 없는 일입니다. 주한미군도 그래서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데 그렇죠. 주한미군도 아니고 이건 자위대 일본군이 와서 남의 나라 땅에 진주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수변공원이 이 파주 쪽에 없다라는 정보를 받고 취재를 좀 해보니까 고성 쪽에 있더라고요. 강원도 고성. 고성 쪽도 DMZ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성 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인이 땅을 사들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고성에 보시면 현내면 송도진리 148번지쯤 되는 굉장히 큰 땅이 일본인 창씨 명등으로 되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제보를 받고 제보자의 그 당시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지만은요. 저희가 가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방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지 구입 때문에 그 땅 임야다 밭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그 국유지가 많아서 국유지나 군유지가 많아서 전부 다 이렇게 한번 둘러본 적이 있거든요. 지적도를 놓고. 근데 대부분 군유지거나 사유지거나 이렇게 되겠는데 특이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한 사람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 땅이 크게도 아니고 조금 사방팔방에 다 박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 제보를 받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 사진을 확인하고 현장을 가봤죠. 일단은 등기소를 먼저 가보고 싶어가지고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있는 등기국을 먼저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 일본인 창씨명동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해당 토지주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는데요. 이분이 그 담당자가 쭉 보더니만 미복구 됐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인 창씨명동입니다. 창씨명동? 예. 선생님 바쁘신데 죄송한데 여기 토지 대장은 나오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등기를 인정 지적복구잖아요. 지적복구네? 국가에서 미복구 됐네 결국? 소유자가 없네? 네. 소유자가 없잖아요. 미복구죠. 미복구. 미복구는 미복구가 원지장에 소유자가 복구가 안 됐다는 거야. 소유자 복구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야. 누구 땅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가 자기 힘도 없는 걸 누가 매물로 내놨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아니 저희 취재하는 기자인데요. 이게 비무장지대 내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일본인이 소유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매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좀 희한하잖아요. 일본인이 대장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에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소유자가 이제 못 찾은 거예요, 나라에서. 신기하죠? 저희가 진짜 여러 가지 인터넷 찾아보면은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보니까 미복구, 그러니까 소유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몇 군데를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만
그럼 이게 왜 매물로 나와 있습니까? 해봤더니만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매물로 나오는 거는 뭔가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가 네.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일본 땅이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부동산에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 그럼 그래서 이게 무슨 정보 제공을 하려고 그렇게 내놓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여기 뭐 활발한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네, 저희가 네. 파주시 장단면으로 가서 네. 행정복지센터에다 또 문의를 해봤습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래는 소유자를 다 끌어오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지적 복구된 거라서 소유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기록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아, 소유자를 찾을 수 없어가지고 기록을 안 해놓고 다. 네, 왜냐면은 지적 복구된 거는 거의 그렇거든요. 아, 소유자를 찾을 수 없어가지고 기록을 안 해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조성분에 여쭤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해요. 예. 소유자를 찾을 수가 없다. 지적 네. 삭제됐다. 지적 네. 삭제가 됐다. 어. 기록을 다 끌어오게 되어 있는데 기록이 예. 하나도 없다. 예. 그래서 저희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행을 찾아봤는데 네. 기록이 말끔히 지워졌어요. 기록이 지워졌어요. 그렇죠. 원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쭉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도봉구청에 가갖고 토지대장을 확인해 봤는데 보시면 네. 지적복구가 1999년 12월 17일 날 미복구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깔끔합니다. 그죠? 네. 한 줄이에요. 예, 이게 저희가 도봉구청에서 끊은 건데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갑자기 여기 면적도 똑같죠? 873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도봉구청에서는 이렇게 나온 게 다른 노원구청에 가서 똑같이 같은 날 저희가 또 떼었거든요. 토지대장을 네. 다릅니다. 달라요? 어디 다를 수가 있지? 여기 보시면 같은 날 노원구청에 1월 17일 날 가서 끊었거든요. 예. 지적 복구가 됐는데 변동사항이 나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규정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 복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예.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예. 누군가가 땅을 사들이고 있고 그 네. 누군가가 여기는 우리 땅이야라고 정보를 계속 어딘가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으면 네. 여기에 자유대가 들어왔을 겁니다. 아니 정말 그럴 수 있었겠어요. 얘네들이 일단 국지전을 일으키면 네. 전면전이 되는 거를 또 막아야 되니까 미군이 그렇죠. 이제 적극 개입하고 중국도 그렇죠. 개입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잠시 휴전 상태를 만들면서 네. 평화의 유지를 위해서 일본 자위대를 갖다 배치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고 그렇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야, 그렇게 야, 이건 자식들이 아주 꼼꼼하네. 네. 사실 12월 3일 기염할 때만 해도 네. 예, 이런 날림 기염이 어딨나 했나 봤는데 예. 오랫동안 준비했던 겁니다. 예. 네. 그 소름이 확 돋네요. 그 진짜. 역할을 밀정으로 추정하는 저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것이고. 이 김충식이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기가 막히겠어요. 이 사람은 네. 저희 열린감TV 죽이고 싶을 거예요. 아. 저희가 지금 2년째 계속 네, 김충식 거의 매주 떠들고 있는데 네. 제발 고소수매요. 어떻게 쓰면 아니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한다고 추정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난리가 났대요. 김충식 예. 때문에. 김충식 씨가 뭐라고 하면은 예. 열린감TV 가만 안 두겠다고. 네, 네. 거의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자기가. 그러면 하세요 좀. 예. 아유, 네. 충식이 형. 왜 그래, 도대체. 어? 아니, 그, 태아래 그 새 것이 없습니다. 네. 예. 빛이 깃드는 곳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네. 예. 자,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네. 예, 오늘은 진짜 오늘도 소름이 돋고 뭐 몇 가지 지난번에 방송했던 것도 이렇게 더 추가 그 취재를 하셔가지고 방송하셨는데요. 네. 그 지금 왜 저렇게까지 구구 집단들이 준동을 하면서 너무나 명확한 내란죄를 방어하면서 이 국면들을 전환시키려고 하는가? 이게 단순히 윤석열, 김건희의 그런 악행과 내란만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음모와 기획들이 뒤에 숨어 있었겠구나. 네. 같이 움직인 것들이. 아, 정말 제대로 파헤쳐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동아 공영권에 대한 꿈이 임진왜란 전부터 있었다면은 네. 일본이 또 패망한 뒤에도 그 꿈을 접지 않았다면은 어마어마하게 물적인 대비를 했을 것이다. 네. 그리고 김충식의 그 어떤 활동에 있어서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일본 돈이 들어왔을 가능성은 없는지 그렇죠. 너무 궁금해집니다. 네, 이것도 한번 맞습니다. 살펴봐야 네,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 방송을 아마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장검을 소유하고 계시는 쪽에서 봤다라고 저는 현재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몽유도원도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몽유도원들은 김충식 씨가 다른 곳에 사용을 했던지 자기가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네. 즉 여러분들의 칼을 또 뺏어서 일본으로 보내라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결코 김충식 씨라는 사람은 믿으면 안 되십니다. 충식이 형 믿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믿고 계시는 아마 3월 초순경쯤 3월 8일이죠. 그때 대운이 와서 아마 시기상으로는 아마 헌재에서 탄핵에 관련된 결정이 날 시기쯤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그 대운이 결코 좋은 운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연등에다가 뭐 좀 적어놓고 왔으니까요. 뭐라고 적어놨는지 한번 가서 보십시오. 양평이 거기다가. 자, 오늘 방송 어떻게 거기다가 뻥이요라고 썼습니까? 윤석열 탄핵 반대? 먹어. 자,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건희 씨, 내가 목사 아니야. 당신들 탄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기는지 당신들이 이기는지 한번 겨뤄봅시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4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